안녕하십니까, 88대리입니다. 오늘은 집을 사려고 현장에 뛰어들면 알게 되는 진실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심리적 접근입니다. 얼마 전 밀레니엄 세대인 아들의 지인이 콘도를 사기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더니 드디어 콘도 오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콘도를 사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다운페이를 열심히 모았고 은행에 들러 론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컨펌도 받아두었다고 하더군요. 준비가 되었으니 리얼터와 함께 콘도를 보러 다녔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이리저리 따져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희망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비교하며 매물을 찾았다고 합니다. 많이 보러 다녔고 안목도 생겨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에 오파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내리느라 2-3일 미적거리는 사이 불과 며칠 안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오파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찾아보러 다니면서 오파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 못 사고 이 가격으로 원하는 지역을 못 사겠다 싶어서 전로와 전철이 연결된 이토비코까지 찾았는데 마침 1+10 파킹까지 있는 저렴한 콘도가 나와 있어 오파를 던졌는데 그만 주인이 거둬들이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런 경험을 거친 후에 매물이 나타나면 즉시 여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얻으면서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신속 과감하게 행동한 결과 콘도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거의 모든 구매자가 겪는 과정입니다만 여러 오파 과정에서 실패하는 이런저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화가 좀 나면서 심리적으로 약이 바짝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도 이 정도면 오케이, 가격은 한계선, 즉 영끌에 다다르고 이런저런 욕구도 하나씩 버리고 매물이 나타나면 웬만하면 질게 되는 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광고를 보면 괜찮은 가격이구나 싶은데 실제 살려고 접근하면 복수 오퍼가 붙어서 광고 가격하고는 전혀 다른 가격으로 변질이 됩니다. 리얼터 분들은 셀러들이 원하는 선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해서 시장에 내놓고 그걸 미끼로 구매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구매자로선 이 정도 가격이면 해볼 만하다 해서 실제 들어가 보면 택도 없는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60만 불짜리가 실제 70에서 80만 불에 거래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됩니다. 셀러 마켓 상황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고 오파를 모으는 멀티 상황이 쉽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살 사람이 많은 경쟁 상황이라고 심리적 압박을 주게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최대의 한계까지 오파를 넣게 되는 것이고 1차 오파에서 구매하기 높은 몇몇의 승자가 나오고 이들을 중심으로 오파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선정된 2차 오파 대상자들에게 가격이 어느 선에서 형성됐는지 대충 알려지게 되고 얼마를 더 써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들 중에 애따 모르겠다고 팍 지르는 구매자에게 당첨이 됩니다. 이때쯤이면 실제 광고 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오버 에스킹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탈락된 사람은 허탈하고 이게 뭐냐가 됩니다. 높은 경쟁을 체험하면 갑작스러운 좌절감에 이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내가 찾던 지역은 아니지만 견딜만한 곳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매물을 살펴보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 전에 경쟁했던 매물과도 비교하고 이 정도면 정말 좋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경험한 복수 오파 경쟁 상황을 생각하면서 질리는 겁니다. 본인도 현실 감각이 둔해져서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고 형편이 없는 매물인데 심리가 마비되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은 집을 사라가 보면 빠져들게 되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들지 않으면 집 구매는 참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 구매하게 되면 무조건 잘 샀다는 심리적 모순에 빠져들어 자기를 포장하게 됩니다. 포장된 만족감이 한동안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만족감이라도 없다면 먼슬리 몰기지 페이를 할 때 좌절감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정신이 들어 구매한 주택 주변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보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 살아가면 그 가격에 사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몰기지를 갚다 보면 해를 넘기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 시세가 뛰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만족해합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본 집 사는 과정인데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조심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길가에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집인데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저렴하게 나온 곳에만 눈길이 가게 되고 환경은 무시한 채 덜컥 사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고 그 가격에 산 거라는 거죠. 가격이 오를 때는 뭐든지 잘 팔리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판 것이고 또 사게 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시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지역, 면적, 구조, 시설, 외부 환경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내가 포기했던 것이 무엇이었던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휘둘려서 사게 되면 한동안 우울한 시기를 보내야만 할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가격이 좀 높다 싶은데 구매를 서둘렀다가 구매 후 2, 3년간 가격이 떨어지고 조종기간이 길어지면서 한동안 비교하면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지금은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집을 보러 다니면서 경쟁에 여러 차례 떨어지다 보면 머릿속에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타인에게 조언을 해줄 정도의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면 집을 구매할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자신이 원하는 구조와 지역, 그리고 시설, 환경 등에 대한 양보 정도와 더 지불할 가격을 냉철한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매물은 없지만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되뇌어보는 외부적 시각의 관찰이 필요합니다. 집을 잘 샀는지는 만족하면서 잘 살았는지와 나중에 팔 때 쥐어지는 돈에 달려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러 나설 때는 집에 대한 지식과 오퍼 경쟁 경험으로 축적된 자신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물 리스팅이 적은 상황일 때 팡팡 오르는 지역을 벗어난 주변 지역을 살피는 여유와 경쟁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다 하고 베팅을 하는 자신감은 집을 사게 하는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집을 사려고 현장에 뛰어들면 알게 되는 진실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